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작년에 치솟는 물가를 보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이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파월 형님은 손을 내밀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야, 곧 가라앉을 거야, 우리는 금리를 올릴 생각이 전혀 없어, 이렇게 우리를 안심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11월 30일 의회에 출석한 파월 연준 의장은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은퇴시켜야 한다면서 조기 테이퍼링 종료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의회 청문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달에 기준금리는 0.25% 확실히 올릴게. 그런데 그 이후부터 물가 상승 추이를 봐가면서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공급망 문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물가 상승이 약간 애매해. 현재 전쟁 이슈 때문에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이 같은 변화가 계속될 경우에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월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문구를 버렸고 긴축으로 돌아섰지만 만약에 파월 형님이 말한 대로 장기 인플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값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10년 동안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값인데요. 최근에 오미크론 때문에 살짝 올라갔다가 주춤했었던 장기 인플레 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고 이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만약 전쟁이 계속되면 지금의 장기 기대 인플레 값은 더더욱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파월 형님은 지금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장기 기대 인플레 값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더더욱 물가 상승에 기여할 거라 봅니다.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면서 더더욱 물가 상승에 기여하게 되죠. 예를 들어 주요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휘발유 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기름을 넣나요? 아니면 내일 넣나요? 내일 모레 넣나요? 저 같아도 지금 당장 차를 끌고 가서 기름을 넣을 거라 봅니다. 내일이면 휘발유 가격이 50원, 100원 계속 오르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쌀 때 기름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가 상승이 머릿속에 딱 박히게 되면은 미래의 수요, 즉 내일 넣을 기름을 오늘, 현재로 당겨오면서 더욱더 폭발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월 초 의회 청문회 자리에서 어떤 상원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1980년대 볼커의 전례를 따라서 불황을 이야기하더라도 인플레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충분히 올릴 수 있냐? 이렇게 묻자 파월 형님은 Yes, I do. Of course.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볼커는 1970년대, 80년대 연준 의장을 지내신 분으로 매우 매파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했었는데요. 이때 당시 볼커 전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물가를 때려잡았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 성장은 상당히 위축되었고요. 위쪽 빨간색은 기준금리이고 아래쪽은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1970년, 80년대 상황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볼커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에 맞서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높게 올리자 성장이 위축되었습니다. 성장 위축은 즉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예전에 트럼프 형 시절 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가 발생했을 때 한 번 역전된 적이 있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3차례나 일시적으로 인하를 하기도 했었고요. 1980년대 볼커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올림으로써 물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쓰지 말고 그냥 은행에 넣어도 우리가 금리 많이 줄게. 이렇게 사람들의 수요 자체를 꺾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경기 위축이 왔었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높고 성장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높고 성장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물가가 높다는 것은 즉 국채 금리가 높다는 것이고 물가가 높으니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높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국채 금리가 무조건 올라가지 않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 올라가게 되는데 2년물 국채 금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높으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비교적 단기물인 2년물 국채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죠. 지금의 상황과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장이 나오지 않으면 기업들의 성장 역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들의 경기 선행 지수 역시 꺾일 수밖에 없죠. 이것들을 실제 수치로 간단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지금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왔는지 이것을 눈으로 봐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교보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잠깐 첨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레포트는 며칠 전에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수치와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다는 점,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짙은 파란색인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하늘색 커브인 2년물 국채금리 역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빨리 올라가나요? 하늘색 2년물 국채금리가 미친듯이 올라가면서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차이, 장단기 금리차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색 음영층 부분이 장단기 금리차인데 지금 현재 0.2%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과 약간은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원자재 가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1분기 동안의 원자재 가격 변동폭을 체크해 볼게요. 금 가격은 10% 정도 올랐고 국제 유가는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니켈 가격은 50% 정도 올랐는데 최근 가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0%만 올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니켈이 하루 만에 60% 70% 오른 거 기억하시죠? 그걸 반영하면 니켈 가격은 100%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 산업재인 구리 가격 역시 폭등하고 있고 현재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 이것 또한 10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로 인식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인 나스닥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와 함께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방어적 성격을 지닌 리츠 역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 리츠 수요 역시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위험 자산인 주식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유럽과 나스닥 지수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지수는 6.8%, 신흥국 지수는 5.4% 정도 빠졌네요.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8.7% 정도 빠지면서 비교적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 선방을 했지만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자료는 최근 며칠치가 빠진 상태예요. 최근 며칠분을 반영하면 유럽과 나스닥 지수는 더 크게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물론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 추가로 더 빠졌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선행 지수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급속도로 반등해 오던 경기 선행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기대를 불러왔었던 중국의 경기가 빠른 속도로 식으면서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하늘색 커브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즉 이렇게 지금은 성장이 꺾이고 물가가 높은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